오늘은 블룸버그 통신이 전한 뉴스 외신 하나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의 경제 상황, 정확하게 말하자면 일본의 구인난, 구직난이 아닙니다. 일자리를 찾는 실업대열 구직난이 아니라 기업에서 사람 구하기가 힘들다 하는 구인난에 관한 얘기입니다. 블룸버그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구인난이 심해졌다. 제목으로는 한 사람 청년 고용하려고 7개 중소기업이 경쟁하는 상황이다라고까지 그런 그건 좀 더 특별한 상황이라고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케이스를 전했습니다. 일본의 그 경제가 좋아졌죠. 아베의 그 친기업 또는 화살 3개를 쏘아댄 감세, 그다음에 저금리와 양적 완화, 규제 완화 이런 걸로 한 그 아베식 경제 살리기가 확실히 효과를 내는 것 같습니다.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일자리는 나누기가 아니라 만들기여야 한다. 이런 평범한 가치들이 실현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본이 거의 완전 고용에 접근해 가고 있다. 그래서 고용 상태가 좋다는 얘기는 사실은 이 블룸버그 뉴스가 처음 들어온 건 아니고 최근에 계속 들어온 일련의 뉴스의 흐름입니다. 제가 여러 개 보면 우리 환경특파원이 전하는 상황도 그렇고 외신들 보면 일본의 고용 상황은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제가 주변에 들어보면 간혹 일본의 고용 상황이 실제와 다르다가 반론을 제기하는 경우도 저한테 얘기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저는 거기에 그다지 설득력이랄까 수긍이 잘 안 되더라고요. 어쨌든 숫자로 드러나는 것은 일본은 명확하게 실업률 문제가 풀리고 있다. 그래서 일본이 옛날에 그러니까 1990년대 초반 그 한창 그 거품 경제 논란하고 그다음에 어려움이 지금 10년 잃어버린 10년, 20년 이상 20년 그랬다가 다시 지금 확실히 좋아지고 있다 그런 겁니다. 제일 볼만한 거는 저겁니다. 구인 배율을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블룸버그에서도 이 인용할 때 구인 배율 혹은 우리가 유효 구인 배율 이런 걸로 많이 경제 기사에 드러나죠. 구인 배율은 한마디로 말해서 일하려고 하는 구직자 비율 대비 일자리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일자리 숫자를 나온 일자리 실제로 만들어낸 일자리를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구직자 일자리를 구직자로 나눈 건데요. 이 비율이 일본의 현재 평균 1.4를 넘었다고 합니다. 1.43이라고 나오더라고요. 도쿄에서는 심지어 2에 접근했다. 그 말 도쿄 같은 경우는 일자리를 구하려는 사람보다 일자리 숫자가 2배 많다는 얘기 될 것이고 일본 평균으로 1.43이 그대로 맞다면 일자리 구하려는 사람은 100명인데 일자리는 143개가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일본도 이제 2009년인가요? 그때 보면 이제 잃어버린 20년하고 1990년대 초반 그 소위 거품 경제에서 쭉 거품이 빠지는 과정에서 힘들었죠. 그래서 한 20년 정도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지나고 1, 2년 뒤에 그 어려울 때는 이 구인 배율, 유효 그 구인 배율이 0.4로까지 떨어졌더라고요. 0.4라는 것은 결국 잡을 구하려는 사람은 100명인데 일자리는 40개뿐이다. 40% 불과하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일본이 어쨌든 지금 굉장히 좋아졌고요. 사실 작년인가에 보면 기사를 우리가 돌이켜보면 일본의 기업들이 한국의 젊은이들을 채용하려고 한국의 대학에서 잡페어를 하고 젊은 인력 스카우트전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도 저희가 논술실에서 대학 나가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국 대학의 그 게시판에 일본 기업들이 직원 구한다 하는 그런 내용이 많이 붙어 있다 할 정도니까 한국에서 일본 기업에 취업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다지 아주 어렵지도 않다. 물론 기본적인 일본어는 해야겠죠. 그러나 영어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이러면은 일본에 가서 취업을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일본 내에서 구인난, 기업으로서는 오히려 사람 구인난, 구직난이 아니라 구인난이 되고 하니까 대려 한국에까지 와서 고급 인력을
데려가려고 한다.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일본 기업의 초봉은 그렇게 세지가 않죠.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만 일본보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뭐 예를 들어 현대차는 말할 것 없고 일부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들 보면 일본보다 절대 금액이 우리가 더 비싸고 하니까 우리는 기업 채용하기가 뭐 여러 가지 구조가 좀 그렇습니다. 강력한 노조가 버티고 있다 보니까 임금비가 좀 과도하고요. 과도하고 일본 같은 경우는 초임이 적으니까 좀 많이 채용할 수도 있다. 아마 그런 특성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본질은 그게 아니고 일본은 경제가 기업이 살아나면서 좀 풀리면서 구직난이 아니라 구인난에 들어갔다는 그런 얘기고 우리는 아직도 실업률이 청년 백수가 무지 많아서 뭐 공식 통계로도 청년 실업이 10몇 %, 청년 실업이 굉장히 많죠. 우리가 청년 실업이 지난 2월에 보면 12.3% 그렇게 됩니다. 12.3%. 그러나 이제 그 공식적인 청년 실업이 12.3%, 그러니까 한 10명 중에 1명 조금 넘는 꼴이면 실제로 체감 실업률은 그보다 배 이상 되죠. 24% 넘는다는 통계도 있고요. 24%면 4명 중에 1명 그렇습니다. 그 실업이 통계로 봐도 그렇고요. 청년 실업 숫자가 뭐 얼마 비율로 보면은 100만 명을 넘었느니 뭐 그런 정도잖아요. 일본의 지난해 청년 실업은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가 공식 통계로 아까 12.3 나올 때 일본은 5.2% 정도 나왔습니다. 5.2면은 어차피 실업률이 뭐 이상사회에 0%는 없으니까 완전 고용에 접근해 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한때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20년 하던 일본이 맞나 할 정도로 지금 그렇고요. 일본 기업들도 성과를 많이 낸다는 게 나왔는데 어쨌든 뭐 다른 이게 다 같이 굴러가는 거죠. 기업들이 성과를 낸다는 거나 기업이 구인난을 겪는 거나 다 똑같은 뿌리에서 한 줄기입니다. 경제가 어디만 특별히 좋고 어디 나쁘다기보다는 다만 어느 포인트에 어느 측면을 우리가 보는 거냐 하는 건데 하여튼 구직난을 보면은 적어도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구인 배율로 드러났다는 게 블룸버그 그 뉴스에 나왔던 거고요. 도쿄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대로 1인당 일자리가 2개 정도 청년에서 구직자들이 골라갈 상황이라고 블룸버그는 계속 전해줍니다. 어쨌든 왜 이럴까요? 왜? 그러니까 한국에는 일자리 절벽이고 일본에서는 구직자들이 아주 그 골라갈 정도로 그리고 기업이 인력 부족을 외칠 정도로 됐다. 왜 이렇습니까? 뭐 일본 같은 경우는 더 우리보다 고령화가 많이 진행됐다. 그래서 생산 가능한 인구가 많이 더 줄어들었다. 뭐 그것도 일본의 한 이유가 되겠죠. 인구가 줄어들다 보니까 기업의 볼륨은 유지하다 보니까 유리한 상황이 됐다. 뭐 그런데 그게 전부만은 물론 아닐 거고요. 또 일본 기업들이 잃어버린 20년을 겪어도 물론 뭐 도시화 같은 지금 상황이 벌어지기도 있지만 대체로 그 어렵다는 일본이 거품 빠진 20년도 꽤 잘 버티고 있다. 이런 측면도 또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또 아베의 그 친기업 브랜드들이 한 정책, 그 다음에 그 일자리 만들기 정책이 상당히 효과를 내고 있다. 뭐 일관되게 양적 완화에 대한 이런 부작용도 있지만 그 정부 정치에 일관되게 추진한 것이 효과가 있다. 또 이런 측면도 있고, 그러니까 아주 복합적인 겁니다. 뭐 하나만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겁니다. 그렇습니다. 다만 일본의 그 아까 말한 뭐 고령화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됐습니다만 우리 내부의 반성점으로 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지금 과연 기업 프렌들리하게 기업이 맘 놓고 투자해야 일자리 생기는 건데 맘 놓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일자리가 나오게끔 하는 그런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 다음 투자할 분위기가 되느냐, 기업이 한껏 움츠러들어서 눈치만 보고 어떤 권력이 들어서느냐, 이런 눈치만 보는 상황이다 보니까 더 어려워졌다, 이런 측면이 있는 겁니다. 결국 일자리는 아까 말한 대로 뭐 기업, 아베 정부의 그러한 노력, 그 다음 고령화 사회에서 전체적으로 인력의 축소, 그 다음에 뭐 일본 기업들의 뭐 온갖 얘기 다 있지만 결국은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새삼 기본 원칙을 우리가 못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은 뭐 우리 유럽에서 스페인, 이탈리아 경우도 봤지만
노동시장 개혁 이런 것도 고용을 유연화, 고용시장 유연화 이런 걸 했고, 우리는 반면에 노동시장, 노동개혁은 지금 말도 못 거자면 박근혜 정부에서 완전히 손대다가 완전히 두 손 들어버린 게 이 노동개혁이었고요. 고용시장의 유연성 강화 그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발짝도 못했고, 지금도 대선 주자라 있지만 노동개혁하겠다, 노동개혁 관행 개선하겠다는 사람은 저는 하나도 못 들어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했는지 뭐 없다고 봐야죠. 기껏 반대로 기업 때리기나 열심히 하고 기업, 대기업 해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기득권 노조들의 뭐 채용 장사에 이르기까지, 그 다음에 공과 테두리를 안고 그 고용 세습하고 여러 가지 보면, 어제 그 환경의 특집으로 보면 귀족 노조, 강성 노조, 공고한 공공 대기업 노조,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10% 정도에 그치는 노조 조직률로 볼 때 10%, 그 중에서 대기업 노조는 더 작은 부분인, 정말 전체 노조를 보면 한 줌밖에 안 되는데도 여기서 하고 있는 그 적폐 5가지들 뭐 다 일일이 어제 제가 신문 읽어드리면 다 봤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누구도 손대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기껏 일자리 정책을 하면 세금으로서는 공공 부분에서 일자리 많이 만들겠다. 그 일자리 말의 형식은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지만 공공 부분에서 일자리는 일자리 만들기가 아니라 일자리 나누기입니다. 명백하게. 일자리 만들기여야지 일자리 나누기로 가서는 안 된다. 그런데 그런 계획을 할 생각 안 하고 무슨 또 더 나온 게 공국민 안식연제다. 돈은 누가 되는 겁니까? 그런 사탕 발림 같은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정 일자리를 걱정한다면,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면 기업 활성화 정책부터 내놔야 되겠다 하는 게 또 결론은 우리가 비싼 결론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 한국의 그 경제 발목을 잡고 있다든가 걸림돌이 되는 게 뭐 구조조정의 미완성, 또 구조조정 한다고 했는데 대우조선처럼 저렇게 또 거대한 금은 구멍이 생겼다든지, 뭐 그 다음에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라든지, 북한에서 오는 그 안보 리스크, 북핵 리스크라든지, 중국의 터무니없는 횡포에 대한 뭐 그런 거에 대한 돌발 변수라든가 무수한 얘기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리스크는 그 불변하는 노조, 경직된 고용시장, 전혀 변하지 않는 노동개혁의 어떤 미완의 과제, 이런 것들이 가장 큰 근본적인 걸림돌이고 우리의 지금 장애물이고 한계가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대선 주자들이, 그리고 그걸 떠받치는 정당들이, 그리고 한 캠프에 1000명씩 달려갔다는 그 폴리페서 교수들이 왜 이런 공약을 내놓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공약을 내놓으면 적어도 노조하고는 척을 질지 모르고 노조 쪽하고는 대립관계 쓸지 모르지만 다수 국민들한테 틀림없이 박수를 받고 더 큰 지지를 받을 수 있을 텐데, 그 노조에 휘둘리고 소수의 그 눈치를 보는 이런 상황이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블룸버그 그 일본의 지금 그 구인난, 구직난이 아니라 구인난, 그 다음에 구인 그 실상 뭐 그런 거 보니까, 그 다음에 구인 배율이 일본 전체로 1.43까지 됐다 하는 그 기사를 보고 한번 생각해 보는 관점입니다. 3월 18일 토요일입니다. 어느새 주말이네요. 2017년 3월 18일 토요일 한국경제신문 보시겠습니다. 일면에는 아시아 카지노 전쟁 이런 거 기획 기사를 올렸습니다. 아시아 카지노 전쟁에 한국은 없다. 일본, 중국, 필리핀, 대만 모두 복합 리조트 건설에 속도전을 내리고 있는데 한국은 겨우 한 곳만 다음 달에 오픈이다. 관광객 다 뺏긴다 하는데, 뭐 한국에 없는 게 카지노만이 아니죠. 테마파크라든가 없는 게 무지 많습니다. 커버 스토리는 일본 사케, 일본 전통술이요. 사케의 웃음, 막걸리의 눈물. 막걸리도 한때 상당히 달리더니 요즘 조용해져 버렸습니다. 자, 현안으로 가서는 한국 땅 밟자마자 DMZ 비무장지대 달려간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요 방한했습니다. 후지필름 사진기로 틸러슨 찍는 북한군. 요 북한산 요 바로 뒤에 그겁니다. 북한군이 여기 지금 틸러슨 국무장관의, 여기는 이제 빈센트 브룩스 주한 한미연합사령관과 틸러슨을 요 북한군이 사진 찍었습니다. 요 북한부 모습 보십시오. 세 사람. 한미동맹 아시아 태평양 평화의 핵심이다 하는 얘기를 틸러슨 국무장관이 했습니다. 대선 정국에 목소리 커진 중소기업 적하법정 특별법 제정해달라.
무슨 특별법 이런 것들이 과연 도움이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정세균 의장이 정책 과제를 했다는데 계속 보호주의, 보호로는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면에는 미분양의 대명사였던 타운하우스, 이제는 웃돈이 붙는 귀한 몸이 됐다. 타운하우스에도 관심이 쏠린다는 기사가 들어가 있고, 옆에는 목소리를 추적해 범인 잡는다. 검찰이 3,000명 정도의 목소리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음성 분석 시스템 개발에 나섰다고 합니다. 음성 가지고 성별, 나이, 출신지를 자동으로 분석한다는 얘기입니다. 문구도 프리미엄 시대, 5만원 볼펜, 5만원, 4만원 공책. 뭐 몽블랑이나 워터맨 같은 경우 보면은 몇십만원, 몇백만원짜리 볼펜도 있는데요. 뭐. 아시아의 카지노 대전, 아까 일면에 나왔던 기사 이어집니다. 일본, 필리핀, 대만, 통큰 베팅하는데 한국의 카지노 정책은 완전히 새갔습니다. 이 카지노 정책이 새갔습니다. 보다는 이게 규제의 문제로 사실은 봐야 됩니다. 아시아의 관광지도 바꾸는 카지노 복합 리조트. 중국 사람들의 그 도박, 노름 정말 알아주는 거죠. 그 카지노가 중국 관광객 끌어모으는데 정말 도움이 되는데, 우리나라에는 사행산업이라는 이 부정적 시각에 까다로운 심사, 이게 발목 잡힌다. 그래서 카지노 규제가 꽤 심각하다 하는 얘기가 들어있습니다. 아래는 도시바의 메모리 사업, 중국에는 안 판다. 일본이 공적 자금 투입도 검토. 이렇게 되면 국유화, 국영기업을 하겠다는 거죠. 도시바의 전략적 가치를 일본이 주목한다 이런 겁니다. 특히 첨단 기술이라든가 그다음 인력 유출에 우려한다 이런 얘기고요. 일본 정부가 지분 34% 확보해서 거부권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에는 한국에 온 틸러슨 미 국무장관. 틸러슨 첫 방문지는 바로 북한군들의 도끼 만행 현장, 즉 캠프 보니파스, 여기 임진각 바로 넘어, 임진각에서 임진강으로 넘어가면 거기에 있죠. 캠프 보니파스 현장에 북도발에 강력 응징 메시지를 던졌다고 합니다. 외국 관광객들이 북한의 방문객을 찾았고요. 한미, 북핵, 대북 군사대응 강화 긴밀한 협의를 했고, 3월 18일에는 중국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사드 보복 중단하라 요구할 것 같다고 합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 보도, 검은 물체를 실은 북한 선박 열척이 공해에 머물다 중국 석탄항에 입항했다는 얘기있네요. 금리 올린 미국, 옐런의 수수께끼는 뭘까? 미국 금리 올렸는데 반대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은 금리 올렸는데 정신은 오히려 오르고 달러 가치도 급락했습니다. 장기 국채 금리도 떨어지고 패드의 긴축 속도가 더 빨라질 것 같다고 되어 있네요. 5면입니다. 대선 전국의 목소리 꺼진 중소기업, 차기 정부 정책 중소기업 위주로 확 바꿔라 하는 거고, 정치권도 표심 잡기에 구애에 나섰다. 또 중소기업하고 정치권이 결합하는 또 다른 연합이 나타날지 모르겠습니다. 뭐 정치권에는 하여튼 대선 때는 표만 된다면 어디 막 결합해버리니까요. 그런 이야기. 해외 유학 연수비 11년에 최저다. 비용 덜 드는 선진국으로 가자. 이제 해외 유학이 좀 줄어들긴 드나 보죠. 그런 문제. 금호 아시아나, 금호 타이어 채권단하고 지금 갈등이 좀 있죠. 그래서 금호 채권단하고 아시아나하고 갈등 기사 했습니다. 여기 있고, 그건 뭐 자세한 내용이니까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면 안희정, 문재인, 민주당 4차 경선 토론을 톱을 올렸네요. 안희정, 내 편만 예뻐하고 반대편을 배척하고 있다. 문재인, 혁신에 대한 생각이 달랐다는 제목 뽑았는데 넘어가고요. 대선 주자 너도 나도 산토끼 잡자, 집토끼는 안다. 이러니까 보수 후보인지 진보 후보인지 알 수가 없다. 헷갈리는 대선 공약. 진보 쪽은 잘 모르겠으되 보수 쪽은 정체성을 잃어버렸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문전성 씨, 문캐퍼, 전문가 1,500명 몰리고 자고 나면 위원회는 또 생긴다. 그런 얘기입니다. 1,000명이라고 한 지 엊그제인데 1,500명으로 참. 아유, 정말 대단하네요. 정책 공강하는 문재인 그 국민성장인데, 처음에는 교수 정책 전문가 500명이 참여해서는 지금은 1,000명 수준으로 늘어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여튼 폴리페서들의 계절이 돌아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손학규, 박주선 3파전이다. 금융면, 금리 오를 땐 채권 상품 줄이고 달러화 자산에 집중하라. PB들 이런 재테크 기사가 있고요. 국제면, 트럼프의 예산 전쟁 이런 부제를 달았습니다. 트럼프, 안보 없이는 번영 없다.
국방 빼고 모든 예산을 삭감한 트럼프 정부 했네요. 외교, 환경, 복지에 쓸 돈을 확 줄였고 외교는 뭐 국무부 예산입니다. 군 장비 개선 등 국방부에 투입해서 강한 미국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경 장벽 건설에도 15억 달러 배정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교육 예산 110억 달러 삭감한 건 미국의 미래에 대한 모욕이다 하고 비판하고 있고 공화당도 불만이라서 통과는 불투명하나 어쨌든 트럼프 정부의 아이덴티티만은 확실하게 보여준다. 국방비 빼고는 다 뺀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일본 직원 1명 뽑으려고 7개 회사가 싸우는 일본. 아까 제가 앞서 시작할 때 바로 칼럼으로 이야기했던 그 내용입니다. 중국 최대 보석업체 호주 에너지 기업이 인수했다는 기사도 있고 이 트럼프 사진 나오네. 트럼프가 성 패트릭 데이 화분 선물 받았다. 성 패트릭 데이는 아일랜드가 가장 신성한 날이라고 여기는 명절이죠. 요 녹색이 바로 아일랜드의 수호신 패트릭의 수호 색깔이기도 합니다. 중국 거부의 10억 달러 미스테리, 10억 예금했다는 사람이 있는데 받을 때는 없다. 그런 얘기도 있고요. 여기는 무역 갈등 봉합 나서 미 재무장관, 미국의 트럼프는 강한 미국 우선주의로 막 나오고 있지만은 미국 재무장관은 오히려 갈등 봉합에 나섰다 하는 얘기, 이런 얘기로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기사 좀 보셨습니까? 어쨌든 판문점으로 달려간 틸러슨 기사도 보이고요. 어쨌든 예산, 미국 강한 미국을 군사주의로 실현한다. 예산 전쟁에 들어간 트럼프, 그 외신도 보이고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도무지 진보인지 보수인지 정책으로 표시도 안 나는 이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린 시대의 대선 날짜는 2달도 안 남았다.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주말 차분하게 보내면서 봄도 맞고 정치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나라는 어떻게 정말 돌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차분하게 한번 저도 그렇고 독자님들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주말이 됐으면 좋겠네요. 주말 잘 보내십시오.